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 산업과 트렌드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까지 챙겨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이 주요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그럼 화면으로 먼저 오늘의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기습 감산을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의 향방이 조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원장님, 이 국제 유가 오펙 플러스 감산 발표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치솟던 국내 기름값, 이제 지금은 잠잠해진 좀 상황인데요. 이번 국제 유가 오름세로 이 국내까지 어떤 파장이 조금 일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산유국이 지난해 10월 감산에 좀 합의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기습적으로 대규모 감산을 좀 가능한 겁니다. 자, 현재 상황 두고 정치적인 해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요 산유국들 감산 발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50만 배럴 단위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원장님께서 조금 보셨을 때 오펙 플러스 이 감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산유국이 모여서 지난해 10월 달에 감산 합의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지금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5월 달에 G7 정상회의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뜬금포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이거 숫자 다 합하면 166만 배럴 맞아요. 되거든요. 네. 어마무시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전체 수요의 3.7%까지 감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은 8에서 10%, 뭐 많게는 뭐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6월 달에 네.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정례 회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정도 감산을 할 거면은 정례 회의에서 우리가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당겨서 4월 달에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내부적으로 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라크가 터키에 수출을 하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전 세계 공급량의 0.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자기네 계산으로는 10만 배럴 정도 줄일 줄 알았는데 749만 배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오펙 플러스의 이 힘겨루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해 200만 배럴을 줄인 거에 여기 160만 배럴이면 360만 배럴에 지금 줄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자발적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자, 원래 감산을 합의하면요, 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니네 꼭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데, 이번에 알아서 하세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하는데 목표량은 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 내놓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일단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바이든도 뭐 연설을 했지만 미국의 3대 석유 재벌이 240조를 벌었어요. 막 등등을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 영국, 그다음에 EU, 이탈리아, 체코 뭐 다 해서 횡재세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고 특히 이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냐 보면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이상하게 목리를 부리네요. 자, 사우디 목리 부리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감산하라 그러면 뭐 증산하고 증산하라면 감산하고 막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금니를 꽉 물은 사건이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 부도 날 때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거기 대주주였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니네 한번 겪어봐. 우리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그걸 인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일본이 또 이상한 뭐 조금 위반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유가에 대해서 상한선을 거놨잖아요. 그걸 넘는 거를 최근에 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상한 정치적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제 한두 달 후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많으면 전체적으로 이례적이고
굉장히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감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자발적 감산이다라는 부분 조금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원유 감산 고도의 정치적 행위랑 좀 맞물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 산유국들 추가 감산 조치에 미 재무부와 연준 역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 이 오펙 플러스 원유 증감산 조정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은 지난달 10월에 좀 감산 조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네. 지금 현재 그렇죠. 시점에서 지금 감산 발표를 그렇습니다. 또 기습적으로 한 게 된 건데 이런 상황 좀 연준의 앨런 장관 역시도 조금 비판을 조금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감산이 물가 부담과 또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렇게 예.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미국 물가에 또 어떻게 작용을 이거 할까요? 격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격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로 비건설적이면서 네. 불확실성만 뭐 더 가중시켰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FOMC의 어떤 나가는 그런 금리 정책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FOMC는 근원 물가에만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 값과 농산물 가격이 빠지는 부분들이라서 근원 물가는 빠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기초 소비재가 올라가면 다른 물가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오고 소비 위축이 오면 바로 그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그 패턴에서 아주 지금 뭐 아웅다웅 뭐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기에 지금 뭐 우리 시체말로 고춧가루를 확 뿌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하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외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FOMC는 태연한 듯한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 물가 갖고 판단하지 뭐 진짜 소비자 물가 갖고는 판단 안 합니다. 이 정도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긴장의 날을 굉장히 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앨런 재무장관이 좀 격한 반응을 좀 보였다. 비건설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이 국내 정유주도 좀 랠리를 펼쳤습니다. 뭐 유가도 좀 급등한 상황에서 이 뭐 뉴욕장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오늘 정유주 뭐 7%대나 좀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 또 유가가 $100까지 치솟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월가 내에서 유가 예측에는 좀 분명한 온도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 원유 수요와 공급을 조금 종합해 보셨을 때 앞으로 유가 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뭐 $100 가는 거의 가능성은 지금 열어놔야 되고 제일 지금 큰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 정도가 얼만큼 되냐.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만큼 더 이 원유를 사용하느냐 부분에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제일 재미난 것은 네. 이번에 이제 공식 발표에 또 희한한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국제 원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예방적 조치로 자발적 감산을 한다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라는 거는 나왔다는 것은 네네. 우리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방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라든가 모든 게 자기네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에 반대되는 형상이 나타나면 더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유가 방향은 일단 지금 뭐 62불까지 지금 84불에서 62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8%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80불에서 90불 사이를 등락을 가는 뭐 그런 부분들로 갈 거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경제 둔화에 대해서 지금 다들 민감해 있는데 다 다르게 경제 둔화를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둔화가 얼만큼 갈 수 있느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빠르게 금리를 올려서 빨리 경제 둔화하는 부분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려야 되느냐. 네네.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설왕설래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감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유가가 또 100달러까지 조금 치솟을 수 있다는 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이 조금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이하게도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가는 역주행 현상을 좀 보이는 그렇습니다. 기업도 있습니다. 이 화학 정유주도 영업이익 급감이 좀 우려되는데 현재 주가는 좀 상승세입니다. 자, 올 상반기 정유주 화학주 이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 찐바닥이네. 더 이상 내려올 데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실적과 주가가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이쪽 정유화학주가 올라가는 거는요. 재고 평가 손실을 이제 거의 다 지금 해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변수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인데, 자, 유가가 급등하면은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큰 방향은 항상 수혜를 지금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네.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일단 이러면은 앞으로 지금 중국이 네. 항상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키를 갖고 있는데 네. 중국 석탄 발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러면 항상 유가가 하향 안정됐었거든요. 들쓰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지만 일단은 상향 모멘텀은 장착을 하되 우리가 생각한 상향 그런 급속한 상향 이런 모멘텀보다는 좀 중간적 모더레이트한 그런 모습으로 갖고 올 거고요. 이 유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이 정책 담당자들이 아주 자기 직을 걸고서 지금 막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한 부분들하고 이후에 주가 상승할 부분들하고는 이유가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재고평가 손실이 이제 해결이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왔고요. 이제 유가가 상승해서 올라갈 주가 상승폭은 여러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가격 상승으로 좀 수혜는 볼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펙 플러스 감산의 에너지 관련주 좀 강세다 이렇게 좀 살펴주셨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연동성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요, 원장님. 네. 이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좀 보다 비중을 좀 확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요즘처럼요 이런 순환매장이 이렇게 속도가 높은 건 저도 굉장히 경험이 네네. 미천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높은 순환매 장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종목을 갖고 공략하시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어떤 큰 흐름을 만들려는 그런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있기 때문에 ETF 등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대응책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실 때는 올해 말까지는 현금이란 단어를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금의 흐름이 좋은, 특히 단기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네. 그것이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이 위기를 넘을 무기를 장착했다고 보시고요. 먼저 ETF로 시작하시고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길목에서는 현금 비중이라든가 현금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흐름을 타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투자 전략을 ETF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셨을 때 이 현금 흐름이 좀 좋은 회사를 좀 주목하시면서 전략 짜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추가 감산 소식으로 또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있고 또한 좀 국제적으로 점점 좀 시장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추가
국정감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측하기 좀 힘든 이런 이슈들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뭐 사실은 정해진 부분들이고 저는 올해 이 전반기 상반기에 이제 피크를 이룰 부분들은 이벤트들이 언제 끝나면요. 네. G7 G7.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5월 중순에 있는 거기까지는 여러분 천천히 보시고 가야 됩니다. 네.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G7들이 모였으면 또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뭐 또 얘기가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에 지금 민감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지금 오펙 플러스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오펙 플러스가 굉장히 정보력이 좋거든요.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했다는 거는 G7에서 또 굉장한 또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게 이제 뭐 그렇죠. 이 조치를 감산 조치를 했을 때 여러분 뭐가 있었냐 그러면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내년이 뭡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어. 미국의 석유 재벌들은 뭐 거의 90% 이상이 공화당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지금 보셔야 되고 네네. 특히 여기 이제 하나 또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IRA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관심이 많고 뭐 이게 풀렸니 저게 풀렸니 하지만 IRA의 핵심은 네. 그런 뭐 국내 생태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IRA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의 재원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냐면은 증세에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증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치적으로 해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 흐름 특히 뭐 이런 정치적인 이 뭐 판단이 들어가 있는 감산 이런 것들은 네. 내년 대선까지는 아. 오르락 내리락 미국의 대선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지금은 ETF, 현금 네. 뭐 이런 단어들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